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는 대학.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대학. 경희대학교를 찾아주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입학 전형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경희대는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 양 캠퍼스 간 다전공 전과 교차 수강이 가능해 학생들이 배움의 영역을 확장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고요.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융합 전공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3학년도 신입생 여러분을 기다리며 2023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 모집 단위, 입학 전형 주요 사항,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모집 단위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의학학계열, 예술체육계열로 구분됩니다. 인문계열은 문과대학, 외국어대학, 생활과학대학이 해당되고요. 사회계열은 자율전공학부, 전경대학, 경영대학, 국제대학, 호텔관광대학이 해당됩니다. 자연계열은 이과대학,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생명과학대학, 응용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의 식품영양학과가 해당되고, 의약학계열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과학대학이 해당됩니다. 예술체육계열은 음악대학, 미술대학, 무용학부, 예술디자인대학, 체육대학이 해당됩니다. 이어서 경희대학교 2023학년도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입생 모집 인원은 총 5,319명이며 수시로 2,910명, 정시로 2,409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달라진 주요 사항으로는 첫째,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이 폐지됩니다. 주요 사항 둘째,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지역균형 전형에는 교과 영역을 정성평가하는 교과종합평가가 도입됩니다. 또한 고교별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확대됩니다. 주요 사항 셋째, 2022학년도부터 신설된 첨단학과는 2023학년도에 경영대학 빅데이터 응용학과 30명,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40명, 생명과학대학 스마트팜과학과 46명을 선발합니다. 주요 사항 넷째, 정시 모집에서 모집군이 변경되었습니다. 서울 캠퍼스의 약학과와 미술대학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국제 캠퍼스의 외국어대학,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사항 다섯째,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던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은 정시 모집으로 이동하여 수능 성적으로 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지도학과 모집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시 수능 위주에서 경기 실적 평가가 반영되며 일부 종목이 수시 모집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경희대학교 2023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입니다. 수시 모집은 9월 13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요. 수능 시험 이후 1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논술고사가 실시됩니다. 12월 3일과 4일 양일간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가 진행되며 전형별로 11월 23일, 12월 15일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시험 이후 12월 말부터 원서 접수가 진행될 예정인데 정시 모집 관련 자세한 일정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 전형별 지원 자격과 선발 기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수시 모집 전형입니다. 경희대학교 수시 모집에서는 크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유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데요. 첫째, 학생부 성적과 교과 종합평가로 선발하는 지역균형 전형. 둘째, 소리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네오르네상스 전형. 셋째, 면접평가 없이 소리평가와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여 선발하는 고륜계 전형 1, 2가 있습니다. 넷째, 논술과 학생부를 반영하는 논술 우수자 전형. 다섯째, 실기, 실적,
또는 서류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실기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경희대에서만 최대 5번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시 모집에서는 최대 6번까지 지원 가능하기에 다음 전형별 설명을 듣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 한두 개를 잘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각 전형별 세부 내용을 차례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 유형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현재 고3인 학생 가운데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이 지원 가능합니다. 이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모집 인원은 555명이고 고교별 추천 인원은 3학년 재학 인원의 5%까지 가능하며 계열 구분은 없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및 비교과 출결 봉사 70%와 교과 종합평가 30%를 합산하여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과 종합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과목별 성취도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교과 종합평가의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두 가지입니다.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업 태도와 탐구력도 함께 평가합니다. 과목별 등급이나 성취도뿐만 아니라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자수 또한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통해 학업 태도가 자기 주도적인지 교과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등에 주목합니다. 진로 역량은 전공이나 계열 관련 교과 이수 정도와 전공이나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해당 고교의 교육과정에 개설된 과목들 가운데 전공 혹은 계열 관련 과목을 잘 선택해서 이수했는지 그 성취도가 양호한지 등을 살펴봅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계열에 따라 다른데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탐 또는 과탐 이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이고 한국사는 5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탐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이고 한국사는 5 이내여야 합니다. 의학계열과 약학과는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4 이내이고 한국사는 5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체육계열은 국어, 영어 중 1개 영역이 3등급 이내이고 한국사는 시험 응시만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수학 과목 반영 시 인문계열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한 과목, 자연계열은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 80%, 진로 선택 과목 20%를 반영합니다. 이 중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 계열별 반영 교과에 해당되는 전체 과목을 모두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상위 3개 과목이 반영됩니다. 여기서 과목 이수 단위에 따른 가중치는 있으나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산출 방식은 경희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전년도에는 전형 명칭이 고교 연계 전형이었고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올해 지역균형 전형에는 교과 종합평가가 30% 반영되기에 전년도 전형 결과는 참고로 보시길 권장합니다. 먼저 2022 학년도 경쟁률은 10.5대 1이었고 인문 예체능 계열 합격자의 교과 성적 등급대는 주로 1등급대에 분포하고 있고 학과에 따라 2등급대까지 넓게 분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대부분 1등급대에 분포하고 있고 일부 모집 단위에서 2등급 초반대까지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학과별 입시 결과는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시 모집 두 번째 유형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입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경희대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작년 대비 114명 축소된 1,100명을 선발하고요. 2022학년도와 달리 2023학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면서 면접 대상 인원 또한 4배수에서 3배수로 축소되었습니다. 1단계는 서류평가 성적으로 모집 인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하며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평가 30%를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예컨대 국어국문학과의 모집 인원이 20명이라면 1단계 서류평가 성적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인 60명을 선발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봐서 서류평가 성적 70%와 면접평가 성적 30%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다음은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앞서 살펴본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었다면 고른기회 전형은 특정 지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전형입니다. 고른기회 전형 1은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를 한 트랙으로 하는 기회균 등 장애인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특성화 고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394명을 선발합니다. 고른기회 전형 2는 의사상자 및 자녀, 군인 또는 소방공무원의 자녀, 나를 포함한 4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족 자녀, 조손가정 손자녀,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장애인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90명을 선발합니다. 특성화고졸 재직자의 경우 특성화고 또는 전문계고를 졸업하면서 3년 이상 산업체에 재직해야 지원할 수 있는 등 고른기회 전형은 별도의 지원 자격이 있는 전형이니만큼 반드시 모집 요강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 자격 증빙 서류도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으며 면접 없이 서류평가 성적 70%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30%를 일관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고른기회 전형에서 30% 반영되는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앞서 설명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동일합니다. 비율은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 80%, 진로 선택 과목 20%가 반영됩니다.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 전학년 반영교과에 해당하는 전체 세부 과목의 석차 등급을 본교의 환사표에 따라 교과 이수 단위를 가중평균하여 반영하며 계열별 반영교과는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예술체육계열은 국어, 영어, 교과별 전체 과목이 반영됩니다. 진로선택 과목의 경우 전학년 반영교과에 해당하는 전체 세부 과목 중 성적이 높은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하는데요. 이때 성취도는 본교 환산표에 따라 교과 이수 단위를 가중 평균한 성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열별 반영교과는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예술체육계열은 국어, 영어, 예술, 체육 교과가 반영됩니다. 만약 계열별 반영교과의 진로선택 과목이 3개 미만인 경우라면 이수한 진로선택 과목 수만 반영을 하고 만약 진로선택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만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2가지 전형 자료를 기반으로 입학사정관 2인이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고 평가위원 간 일정 점수 이상의 점수 차이가 나는 경우 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 점수를 부여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4가지이며 반영 비율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각각 30%,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 각각 20%입니다. 자, 이제 각각의 평가 요소를 살펴볼까요? 학업 역량은 지원자가 대학에 와서 학업을 얼마만큼 충실히 해나갈 수 있을지를 보는 평가 요소입니다. 즉,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수학 능력을 의미하겠죠.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지원자가 이수한 교과목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 이수 단위, 이수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면밀히 살펴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고교별 전교생 수가 감소하였고 선택 과목이 다양해지면서 과목 간 이수자 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내신 등급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종합 정성 평가합니다. 성적 추이도 당연히 살펴보고요. 물론 유난히 소홀한 과목은 없는지도 살펴봅니다. 주요 교과는 3년 내내 모두 우수한데 생활교양 교과구만 유독 성취도가 낮다면 대학 공부도 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업 성취도만큼 중요한 것이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입니다.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는지를 보는 거죠. 이때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은 지원자의 탐구 활동을 통해 발현될 거예요. 학교 내 수업, 토론, 수행평가,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타난 지원자의 지적 우수성을 찾아보세요. 경희대는 성적만으로 다 보여줄 수 없는 지적 활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합니다. 전공 적합성은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면접을 하다 보면 이 학생은 왜 이 학과에 지원했을까? 의아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적어도 내가 배우고자 하는 전공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이해하고 지원해야겠습니다. 나는 이 전공 정말 좋아하고요. 그러기 위해 3년을 꾸준히 노력하면서 제 꿈을 열심히 키워왔어요. 평가자는 이런 학생을 전공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전공 적합성은 대학 전공 수준의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지원 전공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평가합니다.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등에 참여하면서 이수한 소인수 과목, 독서를 통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확장한 경험을 찾아보세요. 간혹 진로 희망이 중간에 변경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진로가 변경되었는지 평가자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인성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평가하는 요소로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이 5가지 세부 항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착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선합니다. 라는 입장으로 인성 역량을 접근하면 평가가 어렵겠지요.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도우며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행동,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 속에서 지원자의 우수성을 찾아보세요. 출결상도 성실성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잣대가 될 수 있으니 3학년 2학기 마지막까지 학교 생활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전 가능성은 지원자가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평가 요소입니다. 쉽게 말해 지원자의 숨겨진 잠재력을 본다고 할 수 있겠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자기주도성,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 등 지원자가 가진 다양한 역량을 기반으로 잠재력을 평가합니다. 꼭 임원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구성원들이 좋은 리더로 인정하고 그 의견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토론, 실험, 연구 등의 수업 상황, 동아리 등 창의적 체험활동 속에서 지원자만의 숨겨진 재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4개의 평가 요소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에 잘 담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총 3문항이고요. 1번 문항은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작성하는 내용이고, 2번 문항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담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3번은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라고 우리 친구들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각 문항별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1번 문항은 지원자가 자신의 진로를 위해 어떠한 노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지 묻는 내용인 만큼 학교생활기록부 내용과 연계하여 자신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했던 경험이나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학습했던 경험, 새로운 것을 더 넓고 깊게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경험 등을 작성해 주시고 이러한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이었는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문항은 지원자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어떠한 노력과 경험을 해왔는지 묻는 내용인 만큼 인성과 관련된 경험과 느낀 점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나 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협동을 이끌어낸 경험, 봉사를 통해 나눔을 생활한 경험 등이 되겠지요.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양보와 배려를 실천한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소재도 좋습니다. 이때 특별한 사례를 만들기 위해 허위 내용을 꾸미거나 과장시켜서는 안 되며 그 경험과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충실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3번 문항은 지원자의 지원 동기와 노력 과정에 대해 묻는 내용인 만큼 지원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나는 이 학과의 이런 점 때문에 관심을 확장해왔고 그래서 이 모집단이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지원자만의 전공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셔야겠죠?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이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3년간의 고교 생활을 돌아보고 자신 학교 생활 구력부를 꼼꼼히 분석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세계 문항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자, 이제 자기소개서에 쓰면 안 되는 작성 금지 내용도 있는데요. 지원자의 성명, 출신 고교, 부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 즉 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선영이면 믿을 수 있지 혹은 선영이는 우리 반의 비타민 같은 존재야 와 같은 지원자의 이름을 적는다거나 S고 문화축전 부스를 운영하면서 와 같이 출신 고등학교명을 기술한다거나 저희 아버지는 S전자 임원입니다 와 같이 부모의 직장명을 기재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토익, 토플과 같은 공인어학 성적이나 수학, 과학, 외국어 관련 교외 수상 실적 역시 작성 금지 항목이며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주요 항목들, 예컨대 논문, 학회지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 활동 실적, 교회 인증시험 성적 등도 작성할 수 없고요.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회 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의 유사도 검색 시스템 및 경희대학교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기소개서의 서류 적절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전국 모든 대학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비교, 대조하여 표절 유무를 검증하는데요. 대교협 시스템의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등록하여 표절률을 확인하고 표절률이 5% 이상 나오면 입학처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입시 컨설팅을 받기 위해 학원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한다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문장을 베낀다거나 학교 공용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파일을 저장한 채로 와서 표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점. 따라서 본인의 자기소개서 보안도 잘 유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의 대필 허위 작성 확인 시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는 네오르네상스 전형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평가 비율은 인성 50%, 전공 적합성 50%입니다. 의학 계열을 제외한 모집 단위는 지원 동기, 가치관 및 인성 등을 묻는 공통 질문과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서류 확인 면접 방식으로
면접관 2인 대 지원자 1인, 개별 면접으로 8분 내외 진행됩니다. 의학 계열은 공동질문과 서류 확인 면접 외에 추가로 출제 문항 면접도 면접관 2인 대 지원자 1인, 개별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면접 시간은 총 18분 내외입니다. 의학계열 면접평가 기출문제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므로 3개년치 정도 보시고 연습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한편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므로 교복이나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복장, 특정 기관의 단체복은 착용이 금지되고요. 면접 도중 개인의 신분 노출 시 면접위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전 계열 평균적으로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계열별 내신 성적 결과도 요약해서 보여드립니다. 서류 평가를 통해 학생의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종합 평가를 하기 때문에 추신국어 유형도 다양하고 교과 성적 등급대도 보시는 바와 같이 넓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자료는 단과대학을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관심학과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 지원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비교했을 때 지원자 수가 적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6대 1에서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요. 고른기회 전형과 관련한 입시 결과도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합니다. 다음은 수시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경희대학교 2023학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생,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 동등 이상 학력 인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모집 인원은 총 487명으로 논술 성적 70%와 학생부 교과, 출결 봉사를 포함한 비교과 성적 30%를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열에 따라 다른데요.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탐 또는 과탐 중에 2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입니다. 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탐 4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이고 한국사는 5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한의학과 인문은 국어, 수학, 영어, 사탐 또는 과탐 중에 3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이고 한국사는 5등급 이내이면 됩니다. 의예과, 한의학과, 자연, 치의학과, 약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4과목 중 3개 등급 합이 4 이내이고 한국사는 5등급 이내이면 됩니다. 체육 계열은 국어, 영어 중에 1개 이상이 3등급 이내고 한국사는 최저 기준과 관계없이 필수 응시하면 됩니다. 참고로 인문 계열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1개 과목, 자연 및 의학 계열 수학은 미적분, 기하 중에 1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앞서 보신 지역균형 전형과 동일한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은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80%와 진로 선택 과목 20% 합산한 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우선 계열별로 반영 교과를 살펴보면 인문계는 국영수 사회 한국사, 자연은 국영수 과학, 그리고 체육 계열은 국어 영어 교과를 반영합니다. 이 중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 계열별 반영 교과에 해당하는 전체 과목을 반영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 교과 중 상위 3개 과목만을 반영합니다. 단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지원자가 이수한 선택 과목 수가 본교가 정한 반영 과목 수보다 적을 경우, 즉 3과목 이내일 경우 이수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만약에 진로 선택 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만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 산출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을 활용하고 있고 진로 선택은 성취평가 등급을 활용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수식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과목별 이수 단위를 가중평균하여 성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수 단위에 따른 가중치가 부여되고요. 학년에 따른 가중치는 없습니다.
다음 논술고사 안내가 되겠습니다. 경희대 논술고사는 제시문과 논제로 구성된 자료 제시형입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만 출제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문체육 사회 계열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대문항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고사 시간은 120분입니다. 인문체육계는 천자 내외의 답안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사회계는 수리논술 문제가 출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계는 수학문항이 수리논술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고 4에서 6문항 내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사 시간은 동일하게 120분입니다. 의학학 계열은 수학과 과학을 모두 응시하여야 됩니다. 각 4문항이 출제될 예정이고요. 시간은 120분이 동일합니다. 수학이 필수, 과학은 물리화학, 생명과학 중에 한 과목 선택입니다. 배점은 수학이 60, 과학이 40점입니다. 계열별로 평가하는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문체육, 사회계 논술은 통합교과형 논술로 지원자의 통합적, 다면적 사고의 표현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지식을 통합한 종합적인 분석 및 문제 해결 과정을 어떻게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서술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자연계는 수학, 의학계는 수학 및 과학을 통해서 지원자의 자연과학적 분석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제시문과 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응용력과 분석 능력을 평가합니다. 특히 의학계 논술의 경우 특정 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사고 능력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활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모의 논술고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의 본 논술고사 대비를 돕고자 매년 온라인 논술고사를 모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과 응시가 가능하며 금년도 예정 응시 기간은 6월 23일에서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응시 기간 내에 답안지 작성과 파일 업로드를 마친 응시생 전원에게 채점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논술 가이드북, 기출문제, 예시답안, 논술 동영상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2022학년도 논술 입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경쟁률은 70.8대 1로 이전 연도에 비해서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내신 등급대 분포를 보면 논술의 비율은 70이지만 교과성적 등급대는 매우 넓게 분포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단과대학별 기준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모집 단위별 입시 결과를 보시려면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시 실기 우수자 전형입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은 K소프트웨어 인재, 한국화 회화 조소,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디자인 도예, 포스트모던 음악, 연극, 뮤지컬 연기, 체육 등 예술, 체육 분야에서 다양하게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K소프트웨어 인재는 10명 선발합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3배수,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평가 30%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한국화 회화 조소는 22명을 선발하고요. 실기고사 80, 학생부 20%를 일괄 합산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는 49명 선발하며 전공 기초실기고사 30, 전공 작품 실기고사 50, 학생부 20%를 일괄 합산해서 최종 선발합니다. 디자인 도예는 72명 선발하며 실기고사 70, 학생부 30%를 일괄 합산합니다. 포스트모던 음악은 23명 선발하며 실기고사 80, 학생부 20%를 일괄 합산해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연극 뮤지컬 연기는 16명 선발하고요. 1단계에서 기초 실기고사 100%로 7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종합 실기고사를 추가로 봅니다. 이 반영 점수가 60%, 학생부가 4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끝으로 체육은 122명을 선발하며
경기 실적 70%와 면접 평가 20% 그리고 학생부 10%를 일괄 합산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정시 모집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 가군 1,357명, 나군 1,052명으로 총 2,409명을 모집합니다. 이 중 수능 위주 일반 전형은 1,917명, 수능 위주 고른 기회 전형 259명, 실기 위주 전형 233명을 선발하는데요. 모집 인원은 수시 모집 2월 인원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원서 접수 전에 최종 모집 인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 중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모집군의 변경이 있다는 건데요. 서울 캠퍼스의 약학과와 미술대학은 가군에서 나군으로, 국제 캠퍼스의 외국어대학,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은 나군에서 가군으로 모집군을 변경하여 선발합니다. 또한 전년도까지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던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을 올해부터는 정시 모집에서 선발합니다. 그럼 각 전형별 평가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과 고른 기회 전형이 해당하며 말 그대로 수능 위주이므로 전형 요소는 수능 100%입니다. 단 스포츠 지도학과와 태권도학과는 수능 이외에 학생부, 실적 등을 활용하여 선발합니다. 스포츠 지도학과의 경우 수능 50%, 실적평가 40%, 학생부 10%로 반영하고 태권도 학과는 수능 90%와 학생부 10%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학생부는 교과와 비교과 모두 반영하며 비교과의 경우에는 출결과 봉사를 반영합니다. 다음은 실기 위주 전형입니다. 예체능 계열 일부 학과는 수능과 함께 실기고사를 전형 요소로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음악대학의 경우 실기고사 70%와 수능 성적 30%를 반영하고 미술대학은 실기고사 60%와 수능 성적 40%를 반영합니다. 예술디자인대학의 디자인 계열 학과와 도예학과, 포스트 모던 음악학과는 실기고사 60%와 수능 성적 4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계열별 수능 반영 영역 및 반영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35, 수학 25, 영어 15, 사회 또는 과학탐구 두 과목 25%가 반영됩니다. 사회계열은 국어 25, 수학 35, 영어 15, 사회 또는 과학탐구 두 과목 25%가 반영됩니다. 자연계열은 국어 20, 수학 35, 영어 15, 과학탐구 두 과목 30%가 반영됩니다. 단,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반드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예술체육계열은 국어 50%, 영어 20%, 사회 또는 과학탐구 한 과목이 30% 반영됩니다. 인문, 사회, 예술체육 계열에서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영역 모두 가능하지만 자연 계열에서는 반드시 과학탐구를 응시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사의 경우 별도 반영 비율이 있지는 않지만 5등급부터는 감점이 적용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른기회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대상자에 한해서 직업탐구 영역도 인정합니다. 계열별 수능 반영 영역 중 한 영역이라도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고 국어, 수학 영역은 표준 점수를, 영어, 한국사 영역은 등급별 환산 점수를, 탐구 영역은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다음은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작년 정시 모집에서 가군의 평균 경쟁률은 4.9대 1이었고 최종 등록자의 상위 70%의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100분위 커트라인은 88.1이었습니다. 전년도 처음으로 모집한 약학과의 경우 커트라인이 94.8이었습니다. 다음은 나군입니다. 작년 정시 모집에서 나군의 평균 경쟁률은 4.5대 1이었고 최종 등록자의 상위 70%의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100분위 커트라인은 87.9이었습니다.
전년도 가군에서 나군으로 모집군을 이동한 의예과의 경우는 백분위 커트라인이 98.5였고 한의예과 자연은 96.2, 치의예과 97.0, 한의예과 인문은 95.7이었습니다. 전년도에 처음 모집했던 신설학과였던 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학과는 90.3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입시 결과는 계열별 수능 반영 영역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시고 보다 정확한 입시 결과는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희대학교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2 친구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수시 모집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소폭 확대되고 수시 모집에서 54.4%, 정시 모집에서 45.6%를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실기 우수자 전형인 K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없어집니다. 고른 기회 전형 1위, 기회 균형 전형으로 명칭이 바뀌고 그동안 수시에서 선발했던 북한 이탈 주민은 재외국민특별 전형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학생부가 일부 반영되었던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고사 100%로 전형 요소가 변경됩니다. 수시 모집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일부 변경이 있는데요. 인문과 자연 계열로 분할 모집하는 학과인 지리학과, 한의예과, 간호학과, 건축학과의 경우 계열별 수능 반영 영역을 지정합니다. 인문 계열은 수학에서 반드시 확률과 통계를 하셔야 되고 탐구는 사회탐구 한 과목으로 지정합니다. 자연 계열은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보셔야 하고 탐구는 과학탐구 한 과목으로 지정합니다. 정시 모집에서도 인문과 자연 계열로 분할 모집하는 학과인 지리학과, 한의예과, 간호학과, 건축학과의 수능 반영 영역을 지정하는데요. 국어와 영어는 공통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고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과목을 지정합니다. 인문 계열로 지원할 경우 확률과 통계 그리고 사회탐구 두 과목을 반드시 응시하셔야 하고 자연 계열로 지원하실 경우에는 미적분 또는 기하와 과학탐구 두 과목을 반드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 변경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부터는 서류평가의 평가 요소 변경이 있습니다. 그동안 활용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의 4가지 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의 3가지 평가 요소로 변경됩니다. 변경된 평가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희대학교 2023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경희대학교는 수험생과 학부모, 선생님들께 자세한 입학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입시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열람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